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고 파일 업로드까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다시 보시죠. 코드, 어, 업로드 경로로 해서 디스크 파일 업로드 객체 생성해 와서 이제 요 parse request라고 하는 메소드로 그렇죠? 멀티파트 폼 데이터 유형의 파라미터만 읽어드려서 리스트로 가져와 줘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파일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소로 이터레이터로 반복을 해서 가져와 보면 이 파일 아이템을 통해서 파일의 이름하고 그쵸? 파일 이름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이름을 통해서 뭐예요? 파일 객체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 파일 아이템을 통해서 파일을 저장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개 업로드하는 거 우리가 해봤나요? 그쵸? 파일 업로드 02JSP에 와서 여기 파일 인풋 태그에다가 멀티플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여러 개를 올렸을 때 업로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서 내려놓고 여러 파일을 선택해보죠. JSP 123 이미지를 선택해서 업로드 그리고 업로드 폴더를 한번 열어볼게요. 업로드 폴더에 가면 그쵸, 반복해서 3개를 가져와 주니까 업로드가 다 되죠. 그쵸? 아까 전에 코드 조금 빨리 마무리하고 넘어왔었는데 여기서 뭐예요? 요거 한번 추가해 보세요. UUID 언더바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일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UID 언더바 파일명 점 확장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앞에 UID가 길게 붙고 언더바 강아지 점 JPG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밑에 UID 랜덤 UID 요거는 자바에 있는 거예요. 자바 패키지에 있는 객체입니다. 저 파일명을 이제 중복 방지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날짜 시간을 붙여서 파일명을 만들어줘요.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이라 쓰진 않고 시간 분 초 해서 밀리초 단위까지 해서 붙여주면 겹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중복 방지를 보통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 이거 파일 업로드하고 나서도 뭔가 여기서 출력해주고 나서 간단하게 뭔가 출력만 써놓을까요? 업로드 프린트 파일 업로드 성공. 그 정도 메시지만 띄워놓도록 하죠. 아예 빈화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체크해 보도록 하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옵션들 추가하는 과정을
다음 예제 파일에서 한번 또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파일 업로드 2는 보도록 하고,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해도 되긴 하는데, 몇 가지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챕터 7장에 여기 세미콜론이 없죠? 자, 파일 업로드 03을 만들게요. JSP 만들어서 02를 복사합시다. 02를 복사해서 03으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는 다른 정보들하고도 같이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름도 넘기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름, 제목만 추가해 줄게요. 여기까지 추가해서 가져오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넘어온 파일 정보들에 추가적인 정보들 있죠. 추가적인 정보들 그리고 이름이랑 제목은 별도로 구분시켜서 확인을 하고 또 파일 데이터는 별도로 해서 또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처리해서 확인할 파일 업로드 03 언더바 프로를 만들어 줄게요. JSP 파일 만들어서 파일 업로드 03 프로. 프로는 프로세스를 줄여서 그냥 쓴 거예요. 보시면 되겠어요. 자, 쭉 넣어주시고 잘 오셨나요? 오시다가 원장님 만나진 않으셨죠? 이거 빨리 앉으세요. 얼른 앉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파일 경로부터 한번 해서 교재랑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TJ2 그다음에 업로드 디스크 파일 업로드 홈필로 얘도 직접 계산해서 써보죠. 1000바이트 10메가바이트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업로드에서 parse 리퀘스트 items 앞에 코드랑 똑같아요. 구조 자체는 파일 가져온 거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일반 데이터랑 파일 데이터랑 분류해서 그렇죠? 얘는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는 파일만 우리가 전송했는데 지금 일반 데이터랑 같이 파일을 전송할 때 텍스트랑 파일이랑 나눠서 쭉 출력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볼게요. 같은 라이브러리로 이제 데이터랑 같이 전송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질문해주세요. 네, 그쵸. 파일 아이템, 다 파일 아이템이 들어있냐고요? 아, 변환이 될 수가 있겠죠. 부모 자식 관계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네, item.s 필드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 데이터랑 파일 데이터랑 특별한 미스터 필드가. 그쵸? 근데 그 얘가 파일 아이템으로 변환이 되어 파일 있으니까, 아이템 아,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클래스 자체가 그냥 파일로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근데 이 함수를 사용하면 얘를 파일 아이템이라고 해서 변환을 한다고 해도 얘를 통해서는 음, 아마 이 위에 기본적인 어떤 아이템 클래스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밑에 뭐 파일 아이템이 있고 그러면 얘를 기본적인 요소로 가져왔을 때 또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걸 상속 받아져 있는 파일 아이템에서도 얘가 일반 데이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파일 아이템이라고 캐스팅이 됐다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 자체가 파일 아이템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리스트의 파일 아이템을 개체로 가져오잖아요. 요거 자체가요? 그쵸. 클래스 자체로는 이렇게 들어갈 텐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 뭐예요? 파일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소로도 받아오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폼에서 그 폼 태그에서 파일 타입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요소들도 같이 함께 포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음. 파일도 있고 파일이 아닌 요소도 있는 거죠. 파일이 아닌 인풋 태그로 넘어온 파라미터도 있는 거죠. 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그렇기 때문에 얘로 확인을 하는 거죠. 일반 데이터냐, 파일 데이터. 그러면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굳이 파일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 말고 뭐 아이템이라는 요소로 확인을 하거나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헬스 리퀘스트.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 자체는 파일 아이템이라는 타입은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넘어온 파라미터들이 다 파일만 실제 그 파일 데이터만 있는 건 아니죠. 클래스는 파일 아이템 클래스가 맞는데 실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일반 데이터도 있고 파일 데이터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파일 데이터이냐 확인하려면 얘가 폼필드가 아닌 거를 확인해 줘야 파일만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파일 아이템 클래스는 맞아요. 파일스 리퀘스트가 우리가 요청은 원래 리퀘스트 객체로 다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리퀘스트 객체에 원래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임이랑 타이틀이랑 파일이랑 다 요청이 들어있겠죠. 요청 파라미터가. 그 요청 파라미터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제 파일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파일 클래스로 변환을 해서 그걸 리스트 형태로 반환해 주는 거죠. 파일 아이템
클래스를 요소로 해서 리스트로 반환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거 파일 아이템 클래스는 맞아. 하지만 실제 여기 넘어온 값들이 일반 데이터로 된 것도 있을 거고 파일 데이터도 같이 리스트에 담아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실까요? 파일 아이템 클래스여도 파일만 있는 건 파일만 반환해 주진 않는다. 파일 아이템 클래스로는 반환해 주겠지만 되실까요? 앞에서 주석을 우리가 파일 파라미터 목록 이렇게 써놔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파일 아이템 타입의 파라미터 목록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파일인지 확인해 주려면 isFormField 메소드로 얘가 폼에서 넘어온 파라미터 요소인지 파일이 아닌지 검증을 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면 파일만 걸러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 이름이 파일 아이템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데이터도 있고 파일 데이터도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입력해 보시고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상품 목록에다가 그렇죠? 그 상품의 정보에 이미지도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오셨나요? 자, 파일 업로드 03 JSP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뭐 이름에는 주소가 잘못되어 있나요? 요청하는 주소? 아, 03이 돼야 되죠. 파일 업로드. 네, 이렇게 돼야겠죠? 파일 업로드 pro.jsp 요거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화면 열었을 때 다시 새로 고침해주고 세 장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넘어오죠? 기본 그 일반 파라미터, 일반 데이터도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파라미터도 가져와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우리 그 쇼핑몰 계속 추가하고 있잖아요. 각 장마다 거기에 이제 파일 썸네일도 상품의 이미지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 6장에서 했던 샵 그 폴더 있죠? 그것도 다 가져오세요. 앞에 6장에서 했던 거 샵 자바 패키지 가져오고 그리고 JSP 폴더 웹앱의 폴더도 가져오고 그리고 MySQL 라이브러리 있죠? MySQL 라이브러리도 가져와 주고 앞에 6장에서 이렇게 다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상품 정보 화면을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끔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 상품을 등록할 때 이미지도 그렇죠? 상품의 이미지도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거 관련돼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상품 정보를 보는 화면이 프로덕트 JSP였죠. 프로덕트 JSP 여기로 와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상품 정보
쇼핑몰입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상품 정보 영역. 여기죠. 여기서 밑에 상품에 대한 정보는 여기 쭉 나와 있고, 로우에 그 컬럼을 6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6개 더 쓰면 12개 꽉 채워지죠. 그럼 앞에다가 컬럼 미들 디바이스 6개 이렇게 하면 12개 반반 되겠죠. 그렇죠? 반반 해서 왼쪽에는 여기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끔 이미지 태그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스타일 바로 쓰는 건 좋진 않은데 바로 100%만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그럼 이미지 태그 여기다가 넣어주고 어, 임시로 아무 이미지나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프로젝트 내에다가 임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서 추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구조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경로부터 해서 뭐 자바, 웹앱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웹앱 밑에는 뭐 메타 인프, 그다음에 웹 인프 이런 폴더들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미지 경로를 넣을 수 있는 폴더 구조를 만들어 주고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파일들을 좀 가져와 주세요. 이 웹 앱 밑에 여기다가 폴더를 추가로 만들게요. 웹 앱 밑에다가 얘 폴더를 만들어서 스태틱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정적 파일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CSS, 그다음에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이런 파일들을 이 폴더 안에다가 준비해 볼 건데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미지 경로까지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미지 아무거나 한번 복사해서 가져와 보세요. 적용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저도 하나 간단하게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폴더에다가 넣어 놓고 그냥 JSP라고 하겠습니다. 임시로만 해볼 거예요. JSP.jpg. 그리고 이 경로를 한번 써볼게요. 스태틱에 이미지에 JSP.jpg.
경로가 잡히나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상품 목록부터 들어가서 아무 상품 목록이나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뜨죠? 이미지 나오나요? 이 경로로 지정했을 때 이미지, 정적 이미지가 가져와지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미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뭐 패딩을 좀 넣어줘도 되고. 패딩이 들어가진 않네. 여기가 딱 잡혀 있어서. 음, 이미지 안 뜨시는 분 다 떠요? 안 떠요? 네. 천천히 경로 맞춰보세요. 그러면 지금 상품 정보 떴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지랑 같이 나오면 돼요. 근데 이거를 직접 우리가 등록을 시켜주고 넣어줘야겠죠. 그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웹 앱에다가 폴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폴더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에서 이렇게 경로를 썼나요? 우선 이미지는 이따 한번 같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상품 등록을 이제 할 때 파일도 같이 등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add.jsp에 와서 우리가 상품 코드부터 쭉 데이터를 등록을 했는데 파일 태그를 추가해서 그렇죠? 상품 이미지도 같이 넣어줄게요. 자, add.jsp에 와서 하단에다가 위에다가 쓸까요? 위에다가 해봅시다. 홈 태그 바로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것처럼 똑같이 인풋 그룹 만들어주고 얘도 똑같이 복사하면 되겠다. 이 한 세트 똑같이 복사해서 뭐예요? 상품 이미지 써주고 그다음에 네임을 파일이라고 합시다. 파일. 그다음에 타입도 파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코딩 타입 지정해줘야겠죠. 인코딩 타입 멀티파트 폼 데이터.
자,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 이제 요청 받는 측에서 파일이란 이름으로 파라미터 받아와서 파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프로덕트 클래스에 가서도 이 파일을 받아오는 그 변수도 추가를 해주고 처리 JSP에 가서도 얘를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업로드 하는 코드를 이용해서 업로드 처리까지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추가하셨나요? 파일 입력 추가. 그 다음에 인코딩 타입 추가. 자, 그리고 자바 코드로 가서 DTO의 프로덕트 여기 가서 저 파일 타입도 받아올 수가 있어야겠죠. 프로덕트에 가서 변수 맨 밑에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우리가 실제로는 이 파일 객체로서 가져오지 않고 파일 경로만 저장할 거라서 프로덕트에다가는 파일 이름만 문자 형태로 지정해 줄게요. 실제로 업로드된 파일 경로 있죠. 뭐 아까 전에 E 드라이브, 뭐 C 드라이브에 개인 폴더에 업로드에 파일 이름 했었던 그 경로를 얘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거에 대한 getter setter 메소드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단에 내려가서 getter setter 추가를 해주세요. getters and setters 파일을 추가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add pro JSP에 가서 이제 요청이 왔을 때 파일 같은 경우에는 멀티파트 리퀘스트로 해서 전달을 받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커먼의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로 해서 디스크라고 시작되는 객체 있었죠. 그걸 통해서 파일은 받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얘는 코드를 다 쓰지 말고 앞에 일단 멀티파트로 받아와 볼까요? 어디서 했었냐면 파일 업로드 01 프로 JSP 여기서 했었던 것처럼 자, 어떤 걸 가져올까요? 요 경로 있죠? 이거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다 바뀌어야 되네, 어쨌든. 자,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쓰니까 아까 전에 여러 파일을 하나의 파라미터 이름으로 해서 처리하는 거는 시도를 못 해봤었죠. 한 그 인풋 태그 안에다가 여러 개를 넣어서 가져온 거는 화끈을 못 해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가져오면 그 멀티파트 리퀘스트로 해서 다른 파라미터도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 코드를 어차피 다 바꿔야 되니까 얘를 사용합시다. 요거 말고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거 있죠. 파일 03 프로 여기서 했었던 것처럼 디스크 파일 업로드 객체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선 코드를 좀 부분 가져올게요. 보도록 합시다. 이러면 이거 리퀘스트로
다 받아지지 않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얘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지정한 이름으로 바, 바로 지정해주는 메소드가 따로 있진 않네요. 네, 일단 그거는 튜닝하면서 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코드를 복사해 볼게요. 여기까지 while문 안에까지 그 안에는 직접 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03 프로에서 코드를 가져와서 지금 add pro JSP로 와서 이 코드들을 좀 바꿔가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디스크 파일 업로드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최대 크기 이런 것들 똑같이 설정해주고 그리고 받아오도록 할게요. 리스트 임포트 해주고 파일 아이템 이터레이터까지 똑같이 가져옵시다. 근데 이게 문제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와서 받아야 되는데 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처럼 일반 데이터인지 파일 데이터인지 확인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홈필드로 일반 데이터일 때 필드 네임을 가져와서 이게 문제네. 이걸 반복으로 다 체킹을 해줘야 될지. 음, 리퀘스트로 해서 담겨져 오니까 어, 네, 그거는 일단 좀 확인해 볼게요. 멀티파트 방식으로 요청이 바뀌었을 때 리퀘스트의 이 이름으로 파라미터 명을 바로 못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그러면 파일 데이터만 먼저 뽑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가져왔었어요? 보고 오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자, 봅시다. 필드명도 볼 게 없겠고 아, 이 아이템에서 파일 이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해 놓은 파일 패스하고 객체 만들어서 라이트 하고 그 업로드된 경로만 가져와 주면 되겠죠?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시 add 프로로 돌아와서 그거만 간단하게 써놓을게요. 아이템에 cat name
업로드 경로 우리가 써놨나요? 패스로 써놨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결국 이 파일 이름이라서 파일 이름에다가 음, 전체 경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파일이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이 파일은 파일이 아니지. 파일 OBJ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일단 테스트를 해보죠. 이 데이터는 따로 가져와지고 그다음에 파일 데이터 따로 가져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다 드시고 오셨어요? 급하게 드셨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 한번 볼까요? 어떤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 첫 번째 창 있잖아요. 첫 번째 창? 네. 위 상단 바에. 여기요? 아, 여기서요? 아, 네. 프로덕트 JSP? 네. 네. 네, 거기서 손은 안 찍어줘. 몇 번 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이거? 네. 여기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네, 큰다운 안 찍어줘. 아니요. 얘 변수로 넘기는 거죠? 아, 변수예요, 변수. 아, 얘가 프로덕트 아이디죠? 그럼 그 안에 이제 뭐 실제로 P1001 이런 값이 들어있는 거죠, 변수에. 프로덕트가 비어 있다고 나왔어. 프로덕트 아이디가 비어있대요? 아니면 프로덕트 객체가 비어있대요? 객체가 비어 있다고. 어? 이미지 넣어리. 그래요? 상품 등록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조회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미지가 안 들어가서 네. 지금 창이 안 떠. 아,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면
얘도 그거를 지정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파일이구나. 네. 근데 아까 그 멀티 그 게스트랑 커먼스 파일 업로드랑 라이브러리가 다른 거예요.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은 동일하죠. 어,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코드에서 일단 보면 방법이 있는지는 봐야 되는데 멀티파트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같은 파라미터 이름이죠. 아까 파일이라고 파라미터 이름을 넘겼잖아요. 근데 실제 파일은 그 안에 3개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걔네를 하나하나 실제 파일을 접근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 커먼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파일을 한 인풋 태그에다가 넣어서 보내도 여러 개를 다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인풋 태그를 여러 개 한 게 아니라 한 인풋 태그에 파일을 여러 개 심었을 때, 첨부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거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파일 업로드 하는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 있는데 뭐가 더 좋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 자체는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파일 입출력 했던 거 기억나세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 기억나세요? 네. 그 파일 인풋 스트림이랑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사실은 파일을 저장하고 복사하고 하는 거 했었어요, 우리가. 그 실제 내부의 코드가 걔가 각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 라이브를 안 써도 이제 파일을 받아올 수가 있다. 받아온 다음에 그 실제 파일 업로드 경로에다가 저장하는 것까지는 내가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써서도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때 파일 쓰는 것처럼 똑같은 이름이 가지고 있으면 첫번씩이 아니고 맞아요. 그 질문 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잡아야 돼. 파일 라이터? 파일 해가지고 폴더 파일, 그쵸. 파일 입출력 할 때. 그러면 경로랑 이름 똑같으면 첫번씩이 아니고 아니요, 덮어쓰기가 아니라 그 뒤에 넘버링이 돼서 추가가 됐었잖아요. 네. 네, 리퀘스트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걸로 못 가져오지. 네. 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라이브러리 객체를 통해서 파일 아이템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
아까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제 이 파일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우리가 등록하면 add.jsp에서 이제 인코딩 타입을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는 인풋 태그들이 다 뭐예요? 인코딩 되지 않고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의 방식처럼 리퀘스트 내장 객체로 이렇게 프로덕트 아이디 네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적용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라이브러리 객체를 사용해서 파일 데이터인지 파일 데이터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굳이 이거를 검증할 필요가 있나? 이거를 얘를 여기다가 가져가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코드로 좀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까지 코드를 좀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add pro.jsp 여기서 프로덕트를 그냥 여기서 바로 생성을 해서 여기서 바로 프로덕트 객체에다가 읽어온 값을 세터 메서드로 바로 추가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파일 데이터도 여기다가 추가해주고 있고, 그게 이제 뒤에 레포지토리까지 해서 인서트까지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다가 파일 컬럼을 하나 추가해주고 그 파일 경로를 DB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따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한번 정정해 보시고, 그 밑에 요 리퀘스트 있죠? 얘네들은 쭉 인서트 메소드 호출 전까지 주석시키면 돼요. 이거요? 이거를 포함하는 파일 이름? 그래서 앞에서도 잘라냈었죠. 그 서브 스트링 써가지고. 한번 그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메소드로도 보면 파일 아이템 클래스에서 get name이 업로드된 파일 경로 포함해서 이렇게 가져와지죠. 근데 패스를 여기 왜 또 추가시키고 있냐? 근데 진짜 이것만 그대로 가서 찍어보니까 뭐였지? 따로 어떤 경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얘만 찍어보니까 get name으로 가져왔을 때 교재에서는 괄호치고 업로드된 파일 경로 포함 이름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딱히 들어있지는 않아서 파일 이름으로 우선은 넘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서버 측에 있는 업로드 폴더 경로를 확인시켜 주도록 할게요. 값이에요. 파라미터 값. 요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임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고 그 프로덕트 아이디에 P100 이렇게 썼잖아요. P001이 이 getString으로 가져온 밸류인 거죠. 네? 자, getFieldName이라는 메소드로 뭘 가져왔었어요? 파라미터 이름을 가져왔었죠. 자,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면 돼. 이 파일 아이템 클래스가 있죠? 파일 아이템 클래스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메소드, 값을 가져온 메소드가 필드 네임하고 getString이 있어요.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 맞나요? getString. 그럼 얘가 가져오는 거는 요청 파라미터 이름. 이거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프로덕트 아이디. getString은 뭐예요? 요청 파라미터 값을 가져오는 거죠. 이거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P1001. 그래서 걔가 프로덕트 아이디냐, 네임이냐, 유닛 프라이스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뭐예요? 프로덕트 객체에다가 값을 세팅해 주는 거죠. 그 코드입니다. UTF-8은 그 이 값 아까 전에 그 파일을 우리가 전송하기 위해서는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하는데 걔로 속성 값을 주면 파일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인코딩 되면 파일이 깨지니까 인코딩을 안 하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 텍스트들도 인코딩이 안 돼서 넘어와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바이트 코드로 이렇게 돼 있어. 안녕하세요라고 상품명을 쳤는데 안녕하세요로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송할 때 그 넘어온 바이트 코드들이 UTF-8 인코딩 타입으로 해서 다시 한글로 읽어드릴 수 있게끔 그 인코딩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값을 가져올 때 UTF-8으로 우리가 한글의 형태로 읽어드릴 수 있게끔 그 인코딩 타입을 지정해서 문자열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그 컬럼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일 데이터를 추가하고 있어요. 파일 경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파일 경로, 파일 변수. 그럼 얘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로인 거죠. 이 경로 밑에 이 경로를 지정한 거죠. 그게 DB에 저장이 될 값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반대로 상품 정보를 조회할 때 이 파일 변수 값을 꺼내면 걔를 이미지 태그에 src 속성 있죠. 거기다가 딱 넣어주면 이미지가 뜨게끔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write. 얘가 파일을 저장하는 거죠. 네. 네. 어, 그 파일에 대한 그 경로나 파일에 대한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파일 객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파일 객체를 생성할 때 실제 우리가 업로드될 경로랑 파일명이랑 지정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이 파일 객체가 업로드될 파일 경로랑 파일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파일 객체, 파일 오브젝트가 그거를 여기 인자에 넣어주면
이 파일 아이템이 그 파일 객체 안에서 그 파일 경로를 다 찾아내서 거기다 저장을 시키는 거죠. 객체를 파라미터 넣어줬지만 경로를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 줄 수 있는 자바의 객체는 파일이라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열만 가지고 뭔가 내부적인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접근해 주는 거는 이 파일 객체가 해주는 거죠. JDBC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파일을 가지고 이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하는 작업을 해요. 얘를 가지고 넘기잖아요. 얘를 넘기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이런 거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자바 프로그램하고 OS의 파일 시스템하고 통신을 하려면 그 중간에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 연결고리를 해주는 역할이 자바에서는 뭐다? 스트림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하고 외부에 있는 파일 시스템 그 사이에서 이 파일 정보를 넘겨서 여기다가 저장해주는 작업을 출력을 누가 해준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해줘요. 그러면 이 item.write라는 메소드에 들어가서 그 안에 코드들을 쭉 읽어보면 어디엔가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쓰일 거라는 거죠. 그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파일 객체를 넣어서 출력까지 해주는 작업을 이 write라는 메소드에 다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쓰기만 하면 그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뭐 파일 객체 이런 거를 다 처리하는 작업을 안 해도 얘가 대신 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걸 안 써도 돼. 그리고 이 파일 객체까지 가져왔으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트 코드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직접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 생성해서 직접 출력하는 코드를 짜줘도 되긴 해요. 파일을 저장한 코드를.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파일 객체를 넘기는 부분에서는 이 파일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실제 파일에 대한 데이터까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파일 경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실제 파일에 대한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파일 아이템 객체가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경로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수 없어요. 파일에 실제로 들어가는 바이트 코드, 그 우리가 클라이언트부터 해서 요청을 타고 넘어온 바이트 코드, 파일 데이터가 있어야 걔를 어떤 경로에다가 저장할지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누가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앞에 디스크 그 객체를 통해서 가져온 이 파일 아이템 있죠. 여기 안에 이제 바이트 코드 값을 갖고 있는 것도 들어 있는 거죠. 다만 경로는 우리가 업로드 할 경로랑 파일 이름은 정해줘야 되니까 그걸 파일 객체를 통해서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여기에 이 아이템에 가보면 여기 get이라는 메소드 호출하잖아요. 그럼 바이트 배열로에서 반환해주죠. 얘가 파일 데이터예요. 그럼 저 파일 데이터만 가지고 가도 우리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해서 출력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도 있네. 파일 get output stream도 있고. 네, 그거를 write 메소드를 통해서 얘가 저장까지 해주는 작업을 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되실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작업은 뭘 해야 되냐면 이 밑에 이렇게
get 파라미터로 가져오는 작업은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냥 주석 처리를 해놨고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인서트로 해서 프로덕트 객체를 넘기죠. 프로덕트를 넘겼을 때 인서트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로 오면 추가해줘야 될 게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맨 마지막에다가 추가해볼까요? 맨 마지막에 가서 여기다가 파일이라는 컬럼을 추가해 줍시다. 파일 컬럼 추가해주고 실제 DB에 가서도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물음표도 하나 더 추가해줘야겠죠? 물음표 하나 더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음표에 매핑을 하나 더 해줘야겠죠? 파일의 경로 네, 그쵸?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다시 파일 정보를 볼 때 이미지 속성 안에서 가져와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위에다가 같이 두 가지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테이블에 파일 컬럼을 추가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DB버로 가서 프로덕트 테이블 있죠? 프로덕트 테이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정이 있나요? 뷰 테이블 열어서 이 밑에다가 추가해 주면 되죠? create new table 그러면 파일 해주고 데이트 타입을 텍스트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세이브 저장 persist 자 여기까지 추가해주면 이제 그 파일 경로까지 담겨져서 저장이 되나 한번 해보면 되겠죠? 네 컬러 파일을 추가했어요 파일 응? 낱널은 체크하진 않았어요 파일을 업로드 안 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데이터 타입이 텍스트 네 이거 이따가 조회해 봐야 되니까 set SQL 편집키 지금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쵸? 네 지금 여태까지 올린 데이터들은 이제 새로 추가된 파일이 하나도 없죠 앞으로는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화면 열어서 상품 목록에 가서 상품 등록해서 파일을 한번 올려보세요 파일을 로딩 한번 올려볼까? L100
등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록하니까 일단 파일은 업로드가 됐고, 아직 이미지 우리가 안 바꿨죠? 자, 가져온 거를. 자, 업로드는 확인이 됐고, 저는 새로운 로딩이라고 하는 상품을 추가했습니다. 상세 정보에 가면 기존의 정적 파일로 그냥 이미지를 바로 넣어 놓은 게 뜨는데, 이제 어디에요? 프로덕트 JSP에 가서 그것도 받아온, 우리가 프로덕트 객체에서 가져온 걸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프로덕트 JSP로 가도록 할게요. 프로덕트 JSP. 여기 와서 아까 전에 이미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표현식으로 프로덕트에 get 파일 바꿔주면 화면이 나올까요? 화면이 안 나오네? 거기에 그쵸, 셀렉트 문에 파일이 없겠죠? 파일이 없나? 조회할 때? 그 객체 안 담고 있죠? 자, 그것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클래스에 가서 이미지는 경로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고, 상품 조회 메소드 get product by id 여기로 올게요.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 여기다가 추가해 주면 되죠? 여기에 파일 경로 추가. set 파일 get string 파일. 그래도 안 떠요? 검증해 보겠습니다. 경로는 여기 뜨긴 뜨는데, 그쵸? 아, 절대 경로를 못 받고 있구나. 이 드라이브에 여기를 접근을 못 하고 있어. 실제로는 이 서버 내에서 이렇게 접근이 되니까. 맞는 거야. 인식. 뭘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얘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서버 안에서 얘가 떠버리니까 아예 가져올 수가 없다. 지금 값은 가져와지죠? 업로드 했을 때. 그쵸? 그런데 이제 요 E 드라이브, C 드라이브의 경로로 해서 지정하면 지금 우리가 샵 폴더 있는 경로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부분만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정정하시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절대 경로인 경우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서버 측에서 저걸 받아와서 다시 이미지로 반환해 줄 수 있게끔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미지 경로 보여달라고요? 잠깐만요.
어떤 ASP요? 아, 프로덕트.jsp? 요거요? 네. 교재는 그 경로를 그냥 파일명만 저장하고 C 드라이브 업로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텐데. 얘를 가져왔을 때 아, 요거요? 어? 네. 저장이 다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 경로를 작성을 해 놓으면 자, 좀 정리를 해봅시다. product.jsp에서 이미지 요 경로죠? 얘를 띄웠을 때에는 서버 측의 그 기본 URL 경로에 더해서 파일 경로를 받아오고 있어요. 아까 전에 오는 게 로딩이죠? 여기인데 여기에서 가져와서 보면 텍스트는 이렇게 뜨는데 실제로 서버 측에는 이런 상대의 경로로 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부분에 요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미지 파일로 응답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거 천천히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프로덕 음,
얘는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서 이 이미지 경로로 왔을 때, 요청이 왔을 때, 요렇게 이제 처리를 받아줄게요. 이미지 경로에 이 파일 경로를 넘겨주면 우리가 서버 측에서 다시 파일을 받아서 이미지가 뜰 수 있게끔 응답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작성해보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경로를 붙여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샵에 밑에다가 샵 패키지 밑에다가 패키지 만들어서 서비스라고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서블릿 객체를 만들어 주죠. 서블릿 클래스. 아까 이름을 디스플레이 이미지 서블릿이라고 하죠. 대문자로 씁시다. 네. 이미지 서블릿 피니시해서 바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제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 안에 어떤 경로로 요청 왔을 때 응답을 받을 건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요청을 받을 건지. 그러면 이미지 경로로 왔을 때 요청을 받도록 하고 이 안에 우리가 전달받고 싶은 거는 아까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아올 거예요. 물음표 뒤에 붙어 있었던 거 있죠. 그러면 여기 doget 메소드에 와서 다 지우고 doget 메소드 밑에 일단 파일 경로를 받아 봅시다. 리퀘스트에 get 파라미터 파일 그럼 일단 파일 경로가 넘어온지만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상세 정보 화면 있었죠? 상세 정보 화면에서 새로 고침했을 때 콘솔에 일단 파일 정보 받아온 게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DB 연결 성공. 목록에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미지 업로드 했던 게 요거. 그러면 이 요청 경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얘가 경로를 어디로 잡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작성한 서블릿이 여기 샵 패키지 밑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경로를 샵의 이미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야 같이 인식을 할 수 있을 텐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프로덕트 JSP에서도 여기서도 요청을 상대 경로를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바로 샵으로 잡힐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챕터 07에 샵에 이미지 이렇게 요청이 가죠. 지금 요 URL을 보는 거예요. 실제 얘가 여기 마우스 올리면 실제로 요청이 되는 경로가 여기예요. 그쵸? 여기로 요청이 갈 때 지금 저 서블릿에서 이 파일 요청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으면 되겠거든요. 자, 그게 이제 넘어가는지 한번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서블릿에서 그냥 이미지로 바로 써볼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아직 안 넘어오죠. 서블릿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경로로 파일 그 경로가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해당 그 이미지 속성으로 이미지 파일을 응답을 시켜주면 그 이미지 태그에서 해당 파일 경로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이 우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요걸 먼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넘어오기만 하면 그 이후에 작업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딱히 프린트에서 안 나오고 있어서 서버도 한번 재실행을 해볼게요. 교재에서는 그냥 프로젝트 안에다가 이미지들을 넣어놓고 그 이미지를 가져오는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실제 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직접 받아와 보는 걸 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얘가 챕터 03의 샵의 이미지 아니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 자, 이미지 못 찾네. 아, 이렇게 하면 잡네. 챕터 07의 이미지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샵의 이미지로 잡혀야 그러면 이제 넘어오네. 그러면 이제 상세 화면에서 요거 경로를 어디로 잡아야 돼요? 내면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챕터 07의 샵의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경로에서
받아주면 되는데, 자,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경로로 이렇게 요청하면 얘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자, 조금 쉬었다 갈게요. 실제 웹페이지 실제 웹페이지에서 이미지 가져오는 거는 그것도 이제 src 속성에 그 서버 측에 있는 파일 경로를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다가 실제 파일 경로 노출을 안 시키고 파일 아이디만 해서 넣어줘요. 그러면 서버가 그 파일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받아. 파일 아이디로 해서 파일 경로를 조회를 해. 그리고 파일 객체를 만들어서 걔를 응답을 시켜줘요. 서버에서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는 거 똑같이 그 업로드, 서버 그쵸. 업로드 되는 경로가 정책에 따라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바로 다 모든 파일을 넣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날짜별로 해서 폴더를 더 만든다거나 그런 작업은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서버에서 파일을 읽어 와서 응답을 해주는 거죠. 또 이해가 했어. 일단 이해하는 척해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 제가 이해하는 거는 서버 컴퓨터에 이미지를 저장해놓고 이미지를 부를 때그 저희 대표적인 주소가 아니라 아이디를 통해서 이미지를 접근해서 편지를 저렇게 엑셀시로 불러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그거예요. 얼추 맞는 네, 서버 그 파일 경로가 외부에 사실 노출이 되면 안 좋아요. 서버에 어디에 가면 뭐가 있겠구나라는 게 외부에 알려지면 뭐 해킹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자원들을 이제 그쵸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해. 네. 케이스? 네. 여기서 하잖아요. 셋 파일. 얘는 일반 데이터고 얘는 파일 데이터니까. 파일 데이터에서 파일 경로, 업로드 경로를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 데이터라서 여기서 까봤자 파일은 없겠죠.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요청 파라미터로 넘어온 애는 else에서 뜨겠죠. 네. 뭐 하려고 그러지? 잠깐만. 프로덕트. 여기서 이미지를 얘가 아니라 잠깐 바꿔놓고 그걸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죠. 저희가 저장하는 지금 경력이 다른 폴더잖아요. 네. 네, 프로젝트 내로 가져와서 프로젝트 안에 있는 폴더로 그 절대 경로를 넣어가지고 저장하게 돼버리면은 불러올 때 절대 경로로 불러오지 말고 상대로 상대로 이렇게 불러오면 인식할 수 있잖아.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경로 있죠. 잠깐 요거 좀 하나만 테스트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아, 뜬다. 넘어오네. 그러면 저거를 차라리 파일 아이디로 받거나 뭔가 다른 값으로 받으면
얘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그 지금 챕터 07의 뭐 SRC 밑에 메인에 그 웹앱 밑에다가 스태틱에다가 이미지 폴더 혹은 업로드 폴더에다가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서버가 올라가면 그 파일 시스템하고 똑같은 경로에 이제 있는 파일들을 로딩하지 않아요. 다른 임시 경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버를 로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제 경로를 프로젝트 경로를 지정한다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 경로가 상대 경로를 하면 거기서 인식이 될 수는 있겠네요. 상대 경로를 한다 그러면. 근데 절대 경로로 C 드라이브에서 잡아서 프로젝트 안에 뭐해 하면 실제로 이클립스에서 얘를 톰캣을 통해서 서버를 올리면 다른 데다가 복사된 게 만들어져서 걔가 올라가.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고. 근데 지금 얘가 가져와지니까 얘가 파일만 아니면 되는데 파일로 해서 깨지는 현상이 있어서 얘는 넘어가나? 얘가 넘어갔죠. 근데 얘도 넘길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안 넘어갈까? get 파일. 응? 더블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네. 한번 흐름을 보면서 가죠. 좀 쉬었다가. 바로 넘기면 좋을 텐데. 이제
뜨네요. 근데 이제 그 하나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그 프로덕트 JSP에서 여기다가 제가 이 경로로 일단 파일 경로를 바로 넘겨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용할 수 없는 그 문자열들이 좀 들어가요. 왜냐면 얘를 가져오면 뭐가 떠요? 그 파일 경로가 이런 식으로 뜨죠. 뭐라고 뜨냐? 뭐 이 드라이브에 이렇게 뜨나요? 실제로 DB에 저장이 된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 select 조회해 보면 파일 경로가 이 백슬래시랑 콜론 이런 게 뜨죠. 이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앞에 HTTP 이런 거 쓸 때도 HTTP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거랑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자 기호들이 들어 있어서 그리고 뭐 점도 들어 있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기가 허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으로 얘를 가져오기 위해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요청 파라미터 아이디로 해서 넘겨줄게요. 요렇게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디를 넘겨 받아와서 우리가 그 파일 경로를 쭉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다음에 파일의 형태로 해서 이제 응답을 시켜주면 실제 서버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이미지 태그로 응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셨나요? 이미지의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id, 그다음에 값을 우리가 이 프로덕트 상품 정보에 프로덕트 아이디는 고유한 값을 갖고 있죠. 그렇죠? 걔를 넘겨주면 여기에 이제 파일 데이터를 응답을 시켜줄 겁니다. 이거 한 줄 수정한 거예요. 여기 안에만. 되셨죠? 그 다음에 이미지 서블릿 아까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미지 서블릿 클래스로 가서 아까 전에 이거 파일이 넘어오는지 확인해 봤었는데 파일 대신에 id로 쓸 거예요. get 파라미터 id에서 id를 가져와서 이제 그 id, 프로덕트 id로 어디에서 프로덕트 레퍼지토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진 프로덕트 객체를 조회해서 가져옵니다. 그 개를 조회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파일 경로를 알 수가 있죠. get 파일로 해서 가져오면 파일 경로 가져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리스폰스 응답 객체에다가 컨텐트 타입을 이미지로 등록을 해주면 응답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할 때는 텍스트 HTML 이렇게 해서 HTML 화면이 보여지도록 응답을 하잖아요. 지금은 HTML을 응답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응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컨텐트 타입을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돼요.
사실 이것도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해주면 파일 경로에서 해당 파일의 확장자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걔가 JPG일 수도 있고 PNG일 수도 있고 막 바뀔 수가 있겠죠. 그거를 맞춰서 이미지 JPG, 이미지 PNG, 이미지 GIF를 이제 분기 처리는 해줘야 돼요. 조건 처리를. 일단 여기선 JPG만 한번 바로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밑에서 작업하는 건 뭐냐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파일 경로를 넣어주면 서버 측에 있는 그 파일 업로드 경로에 해당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인풋 스트림으로. 그리고 이제 반대로 클라이언트 측으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 얘는 이제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런 파일들을 출력해주는 데이터의 통로가 돼요. 여기선 리스폰스 객체를 통해서 리스폰스의 get output stream 메소드 호출하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스트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걔를 사용하면 파일 출력을 여기다가 해주게 되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이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1024바이트씩 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1KB 해서 이미지 데이터가 출력이 쭉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 이미지를 받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런 코드 썼던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정말로 자바 프로젝트 가보시면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와일 안에 여기다 뭐 데이터에다가 뭐 리드해서 넣으면 근데 걔가 -1이 아니면 계속 반복한대. 이런 코드. 기억나시죠? 텍스트 파일 읽어오는 거. 그게 이거예요. 네. 그럼 지금은 그 이미지 파일을 읽어온 거죠.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1KB 읽어와서 그걸 바이트 리드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거를 바이트 리드라고 하지 말고 데이터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데이터. 그리고 out.write라는 메소드 호출하면 이제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다른 파일 이름으로 해서 파일 복사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다만 그 통로가 우리는 그때 하나의 파일 시스템에서 읽어서 그 파일 시스템으로 출력하는 복사를 하는 작업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뭐예요? 서버가 파일 시스템에 가서 사용되는 게 파일 인풋 스트림. 얘를 통해서 여기에 가서 코드가 크다. 얘를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해서 읽어 들여와요. 방향이 잘못됐네. 읽어 들어오니까 이렇게가 맞겠죠? 이게 서버 측인 거예요.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반대에 누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응답을 해줄 때에는 사용되는 실제 내부에 있는 객체는 뭐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응답 객체로부터 아웃풋 스트림을 가져올 수가 있어. 근데 그쵸. 파일 시스템이랑 자바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역할을 읽어와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파일 인풋 스트림. 읽어오고 그다음에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으로 클라이언트 측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파일이라는 수명 안에 주소를 넣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이거의 업로드 경로에 있는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걔를 통해서 읽어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파일 경로가 들어있으니까 전체 경로가. 파일이 트라이브 옆에다가 여기에 작은 괄호 있죠?
작은 괄호 안에 파일 인풋 스트림하고 세미콜론하고 아웃풋 스트림이 객체가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오토 오토 클로즈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객체 생성해 놓으면 이 뒤에 가서 이 생성된 객체를 클로즈 안에서 자동으로 클로즈 해줄 거예요. 바로 안에 있는 거. 네. 이 지금 사이가 중괄호가 열리는 게 그 다음 주에 여기서 열리잖아. 오토 클로즈죠. 아니 여기에 지난번에는 하나만 써봤었잖아요. 객체 생성을 두 개 쓸 거예요. 두 개도 돼요. 자원을 지금 스트림을 두 개 쓰고 있으니까 두 개 다 오토 클로즈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트라이의 중괄호는 요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되셨나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무슨 리소스라고 해서 자원을 자동으로 해제해 줍니다 했었죠. 자바에서. 기억 안 나요? 여기까지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외 처리 부분을 한번 리뷰하면 돼요. 예외 처리 파트.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바를 우리가 배울 때 이걸 왜 해요? 막 이런 고민할 때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결국 자바에서 부딪힙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는 코드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코드야. 다만 뭐 이렇게 해서 리스폰스에서 get 아웃풋 스트림을 가져오는 이런 건 안 해봤죠. 근데 이거 파일 읽어 들어가서 출력하는 거는 파일 복사해서 할 때 해본 거예요. 파일 출력 파트 할 때. 자바예요. 이것도 우리가 예외 처리해서 한 거고.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인식하고 있으면 아, 그 형태구나라는 거는 이제 납득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걸 그냥 한 컴퓨터 내에서 서버 내에서 읽어드리고 여기다가 복사하고 이런 건 해봤지. 그렇죠? 하지만 얘를 가져와서 이걸 클라이언트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처음 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건 이 리스폰스 객체 있죠? 응답 객체에서 이 아웃풋 스트림을 가져와서 해볼 수가 있다. 그 아웃풋 스트림이나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나 이제 구조 자체는 동일한 거죠. 다만 방향이 어디냐? 다시 파일 시스템으로 파일을 출력해 주냐? 아니면 클라이언트 측으로 응답하면서 출력해 주냐? 그리고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건 그 파일의 컨텐츠 타입이 이미지냐, HTML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응답되는 방식이 달라져요. 얘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컨텐츠 타입을 바꾸면요, 파일 다운로드가 돼요. 자, 우리가 나중에 가면 기능을 뭘 만들어야 돼요? 파일을 업로드도 해야 되지만 다운로드도 해야겠죠. 근데 그 다운로드는 뭐냐면 이 컨텐츠 타입이 응답 메시지에 담겨있는 컨텐츠 타입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타입으로만 바뀌면 다운로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거 잠깐 이거 작성하시는 김에 아직 작성 못 하신 분도 계셔서 하시는 김에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JSP 서블릿으로 혹은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로 넘어오면서 자바스크립트 AJAX 하면서 HTTP 설명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 HTTP 설명 드릴 때 뭐 HTTP에는 요청 메시지가 있고 응답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응답 메시지, 요청 메시지에는 컨텐츠 타입이라고 하는 헤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잠깐 보면 지금 여기 적어주고 있는 이런 이미지, JPG, PNG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안 나요. 이거요? 장난치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또 뒤에서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지금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그냥 막 교재에서 해놓은 방식은 그냥 이미지 거기다 때려 넣고 그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실질적인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뒤에서
봐야 될 개념인 거예요, 사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드리면서 헤더 종류가 있다라고 했었죠. 뭐 헤더 종류에 요청 헤더, 응답 헤더가 있다. 근데 일반적인 헤더들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요청 헤더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요청 헤더에 어설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로그인,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했죠. 클라이언트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요청했는지, 맥 OS에서 운영체에서 요청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응답 헤더에서 뭐 이런 정보들을 또 갖고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HTML의 헤드 태그, 바디 태그냐고요? 아니면 바디 태그 안에 들어있는 헤더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둘 다 아니에요. HTML에 들어있는 헤드랑 헤더든 헤드든 그 요청 메시지에 들어있는 헤더랑은 다른 애예요. 네. 여기에 있는 헤더요? 여기에 있는 헤더는 그거를 어디서 했었냐면요. 자바스크립트 AJAX에서 헤더를 지정했던 거 기억나세요? 웹, 웹. 여러분, AJAX 마지막에 이렇게 글쓰기 요청 보낼 때 제이슨으로 이렇게 담고 여기서 set 컨텐트 타입, set 헤더, set request 헤더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트 타입을 지정했죠. 여기다 지정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청 메시지 안에다가 헤더를 그때 뭐로 컨텐트 타입을 제이슨으로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서버가 이 메시지는 타입이 뭐다? 제이슨 타입이다 라는 걸 읽어들여서 걔를 객체로 받아 들어와서 뭔가 글쓰기 처리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어제 했던 해가지고 헤더 정보를 불러드렸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 넘겨가. 그쵸. 네. 그거 받은 게 그 헤더가 결국 뭐냐면 우리 그림을 보면 사실 이해가 더 쉬운데 그것만 얼른 보고 방금 설명하려고 했던 걸 설명 드릴게요. 그쵸? 네. 근데 뭐 아직 우리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JSP 서블릿이 또 JSTL도 있고 그거 있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보내는 게 이게 요청이죠. 네. 이 요청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 이게 요청 메시지예요. 그럼 이 요청 메시지에 무슨 영역? 헤더 영역이 있고 바디 영역이 있고 그 헤더 영역에 컨텐트 타입, 유저 에이전트, 뭐뭐뭐뭐 이렇게 많이 있다. 그렇죠. 얘는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편지 봉투인 거예요. 편지. 되셨나요? 여기에 헤더. 얘가 헤더인 거죠,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헤더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할 게 이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러면 아까 그 바디, 이 메시지의 바디 안에 컨텐츠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컨텐츠는 그냥 우리가 텍스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해봤었던 제이슨이 될 수도 있고 XML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컨텐츠들이 바디에 들어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서버한테 알려주든 반대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알려주든 얘는 텍스트야, 얘는 이미지야, 얘는 제이슨이야 알려주려면 헤더 정보 중에 뭐에다가 컨텐트 타입에다가
걔를 이 미디어 타입으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런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애가 뭐였다? HTML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해봤었던 게 여기선 제이슨이 없나요? 안 보이나요? 음. 우리가 AJAX에서 해봤던 거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XML 여기 있네. 어플리케이션 XML, 뭐 어플리케이션 JSON 이런 애들을 보내봤던 거죠. 자, 그런데 내가 파일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옥테스트림이라고 하는 컨텐츠 타입을 등록을 해놓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서버 측에서 응답을 할 때 컨텐츠 타입을 제로 해놓고 응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응답 내용에다가 파일 데이터를 지정해주고 응답을 해주면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하고 있어서 이미지 JPEG라고 컨텐트 타입을 지정해 놓으면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미지 형식의 파일로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이미지 태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이미지가 JPEG만 아니요, 웹P도 되고 GIF도 되고 PNG도 돼요. 지금 코드 안에서는 JPEG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좀 더 해본다 하면은 해볼 수 있겠죠. 뭐 GIF, PNG 정도까지만 더 해본다고 하면 여기다가 지정해 놓은 것 때문에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 컨텐트 타입. 그러면 이제 만약에 컨텐트 타입이 이거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거를 좀 컨트롤하는 그것만 컨트롤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해주면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코드가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 파일 경로를 가져오면 이 파일 경로 맨 뒤에 확장자가 있잖아요. 그 확장자를 알아내려고 하려면 여기서 서브스트링을 해야겠죠. 확장자. 이게 확장자가 뜨는지 한번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찍어보죠. 다시 얘를 띄웠을 때 확장자가 점까지 나오네. 그러면 플러스 1을 해줘야겠죠. 인덱스를 여기다가 플러스 1. 확장자를 가져와 줬고 그 확장자에 맞는 걸 여기다 딱딱딱 매핑해서 꽂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돼요. 근데 JPG로 되어 있는 애도 있고 JPEG로 되어 있는 애도 있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 애도 있고 막 이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 확장자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 다음에 대문자로 통일을 해서 대문자만 검증을 하는 거죠. 확장자를 대문자로 해서 파일을 만들어 놓은 애도 있고 소문자로 해서 만들어 놓은 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컨트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하면 얘가 나오면 되겠고 몇 개 없어요. 몇 개만 하면 돼. PNG.
이것만 합시다. 웹픽까지만. 나머지는 미지원. 네, 자, 요거만 완성하고, 네,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테스트도 해보세요. 이미지 한번 더 올려보세요. 그러면 얘가 네, 상품 목록이 뜨는지. 자, 질문해 보세요. 트라이 네, 첫 번째가 아이트 해가지고 배우려고 네. 나오자. 네. 거기 하는 거 동일공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보는 거. 잠깐 다시 한번 뭐를 한다고요? 넣고 있잖아.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01010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해석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write라는 메소드 호출할 때 얘를 넘겨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이 10메가예요. 그러니까 10메가를 한 번에 클라이언트로 쏴주진 않아요. 출력을. 근데 그거를 얼마씩 쪼개서 하겠다? 1024바이트씩 쪼개서 거기 그 배열 중에 0번째 인덱스부터 가져온 데이터 크기만큼만 출력을 계속 해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일 데이터가 10메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가져오면 뭐 예를 들어서 1kB다. 걔가 나가겠죠? 근데 반복문 보니까 아직 안 끝났죠? 또 읽어와도 -1이 아직 안 됐죠? 두 번째도 1kB 가져와. 그 다음 가져와. 그 다음에 계속 가져오겠죠? 맨 마지막까지 가면 -1이 뜨겠죠? 더 이상 보내줄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출력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파일 리프 스트링이 알고 있어요. 그럼 걔가 파일 리프 스트링 아니지? 그쵸. 파일 리프 스트링이 읽어온 값은 데이터 여기들 있죠. 여기에 실제로 그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데이터는 여기 있는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씩 읽어오는 거죠. 이 리드 메소드를 통해서 그걸 읽을 때도 이렇게 되겠어. 읽을 때도 버퍼 크기만큼 읽는 거고 여기다가 1024바이트로 되어 있는 버퍼를 넣어주니까 읽을 때도 1024바이트씩 읽고 출력할 때도 1024바이트씩 출력하고 그런 거예요. 네, 0번부터 이 데이터 가져온 거 읽어온 거 마지막에 읽은 게 예를 들어서 800바이트밖에 없어. 그러면 이 배열에 배열의 크기만큼 해서 0부터 해서 800바이트 있는 데까지만 마지막 거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자기 마음. 네. 적당한 크기로 하면 됩니다. 보셨나요? 두 번째 세팅 폴더 여기요? 네. 얘는 어떻게 아웃소를 해가지고 되는 거야? 아웃소로 얘 아웃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아웃에 그쵸.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는 네.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매개 변수예요. 네. 그 위에 이 get 두 get 메소드에 들어가 보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있죠. 네, 있습니다. 얘가 HTTP 서블릿 리스폰스라고 하는 응답을 관리하는 객체예요. 네. 응답을 관리하는 객체에 이 get outstream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얘가 반환해 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애를 반환을 해줘요. 근데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어떻게 가져오냐? 그건 이 리스폰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퀘스트에도 get 파라미터 이렇게 해서 요청 정보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리스폰스도 반대로 응답을 할 때 출력을 하기 위한 거 혹은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얘는 네. 이 응답 객체가 이미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가져온 메소드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이제 뭐 보면 그거는 이제 해결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아웃을 어디로 가? 아웃이요? 여기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림 그린 거 얘가 뭐예요? 파일 인풋 스트림. 아, 너무 두꺼워졌다. 얘가 뭐예요?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 서버 클라이언트. 그러면 서버 측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읽어 들여올 때는 이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해서 이 파일 경로에 있는 파일을 읽어 들여오죠. 그러면 우리가 강아지.png를 읽어 들여와서 파일 시스템에 있는 걸 자바 웹 프로그램으로 가져오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강아지.png 파일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이제 1024바이트씩 계속 반복을 돌리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넘겨주는 거죠. 그걸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 여기서는 아웃이라고 하는 애죠. 얘가 아웃인 거죠. 걔가 이제 wri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1024바이트 보내고 또 1024바이트 보내고 계속 보내서 마지막까지 다 보내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뭘 받아요? 이미지를 받는 거죠. 그럼 이미지가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뜨는 거죠. 네. 보셨나요? 또더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거 포인트가 아니라 이번 장의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예요? 사진 업로드하는 거? 파일 업로드하는 게 그쵸. 파일을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 측으로 넘겨줄 때는 멀티파트 폼 데이터 방식으로 해서 인코딩하지 않고 파일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거를 이제 받아요. 서버 측에서 받아서 멀티파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로 사용하거나 COS였죠? COS 라이브러리 쓰거나 커먼 파일 업로드라고 한 라이브러리 쓰거나 그렇죠? 그걸 쓰면은 이제 인코딩 되지 않고 멀티파트 폼 데이터 유형의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얘를 파일로 해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꾸로 열어도 봐야 되니까 하나를 또 업로드 해볼게요. 목록에서 상품 등록해서 목록에도 뿌려봐야겠네 이미지를. 파일 선택해서 제가 JSP2 J1002 JSP2 등록하고 JSP2 들어가면 얘가 뜨죠 이제. 이걸 목록에서도 이제 보고 싶다. 목록에다가도 한번 뿌려봅시다. 자, 그럼 product.jsp에 가서 product.jsp에 가서 이 목록을 쭉 이렇게 뿌려줄 때 여기서는 지금 이름 요것만 했잖아요. 여기다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이미지 가져온 거는 product.jsp에 이거 가져오면 되겠지. 그쵸? 이미지 태그 얘 복사해서 JSP 여기다가 넣어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메서드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거가 있지 않나요? 물론은 메서드에 네, 유즈빈 이미 반복 돌리고 있어요. 프로덕트 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럼 목록에 가면 이미지 있는 애들은 뜨죠. 이렇게 없는 애들도 있으니까 없는 애들은 이제 삭제해버리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보세요. 이거 한 줄 넣었어요. 한 줄. 상세 정보 버튼은 예전에 했던 거고. 네. 우리 언제 책 끝내지? 질문하세요. 네. 근데 어디서 적응? 그게 어디서 적용이 되냐? 그 이미지 태그 안에 src 속성에다 이 주소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주소대로 요청이 가요. 서블리스로. 이 서블리스. 이미지 서블리스로. 이미지 서블릿에서 그 우리가 매핑한 경로가 있죠? 샵의 이미지라고 해놨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프로덕트 JSP에서 이미지 아이디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띄우고 있는 이 서버는 기본 경로가 챕터 07 밑에 샵 경로로 되어 있어요. 기본 경로가 07에 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product.jsp가 뜨는 거거든요. 이거 안에서 그 뭐예요? 상대 경로로 이미지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얘는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죠. 챕터 07 다음에 바로 샵이 있지 않다고요? 샵은 어디서 나온 거죠? 샵이라는 이 텍스트? 챕터 07 다음에? 지금 경로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번 볼게요. 챕터 07 다음에 샵이 있는데요? 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경로에? 웹 앱이 이 파일들이 있는 기본 경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그 요청하는 요청 경로들이 있고 요청 경로는 챕터 07에 샵에 뭐 프로덕트 이렇게 해서 요청하잖아요. 이 요청 경로하고 저 JSP 파일 실제 있는 파일은 웹앱에 샵에 프로덕트 JSP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랑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저 경로하고. 그러니까 JSP 페이지를 작성하는 기본 경로가 웹 앱에서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챕터 07은 프로젝트 이름 있죠? 프로젝트 이름이 기본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 밑에부터 만든 거는 우리가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위 경로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왜 웹앱이 없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파일 경로를 요청 경로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파일 경로하고 실제 JSP 페이지가 있는 게 이 요청 경로들하고 이 실제 파일 경로하고 매핑을 해서 쓰게 돼요. 사실 서블릿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블릿을 막
디테일하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서 서블릿을 안 하고 와서도 그런데 아까 전에 이미지 서블릿 같은 경우에도 샵의 이미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얘를 리스폰스를 할 때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렉트 혹은 포워드 등을 해서 포워드는 여기선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경로는 어디예요? 경로는 샵의 이미지로 요청을 했어도 실제 보는 페이지는 샵2의 메인 JSP가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경로랑 실제 보게 되는 페이지랑은 매핑이 돼서 이루어져서 다른 경로가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거의 웹은 이제 기본 페이지가 있는 기본 경로는 생략되고 사용이 돼요. 네. 이미지 그건 그냥 이미지라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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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고 써도 돼요. 그러면 매핑만 다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미지 폴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썼냐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그 폴더 경로와 관련 없어요. 요청하는 경로가 샵의 이미지인 거지. 즉 여기서 그쵸? 9090에 지금 챕터 07에 샵의 이미지 이거에 대한 요청 경로하고의 연결인 거지 실제 파일하고의 경로가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요 요청 경로가 여기서 매핑이 됩니다. 사실 여기다가 우리가 뭐요? 이미지에 아이디에 P10 그리고 아까 있던 게 뭐였지? 뭔지 모르겠네. 요청하면 얘가 값이 있으면 나오게 돼요. 아까 쓴 게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나오죠, 이미지. 여기다가 쳐도 이미지가 나와요. 이 경로로 요청을 보냈을 때 서블릿에서 이 이미지를 응답해 주잖아요. 경로요? 경로 아까 전에 샵의 이미지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 있죠? 파일을 업로드 했었던 그 경로를 요청하면 이미지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소해가 그게 축소요? 이렇게? 네네. 누군 확대하라고 그러고 누군 축소하라고 그러고 좀 여러분 좀 머리를 환기시키고 쉬는 시간까지 좀 정리하고 쉬었다 갈게요. 이게 핵심은 아닌데. 얘기는 다 했는데요. 두개도 했어. 딱 들고 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건 아니면 여기 안 이게 문자로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바꿔서
경찰이 이동하고 이동. 이게 실제로 그 클래스 파일이 근데 그 이전에 클래스 파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진짜 양해. 아 진짜 나 야매로 혹시 문제 하시고 아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제가 챕터가 전치에 다시 컴파일을 해주면 전치 다음에 실수 있는지 아세요? 네. 그다음에 소스가 있고 예쁘게 들어서 들으셨어요? 네 저쪽으로 들어서 저 문제 왜 있는 그대로 안 보여주고 그냥 전 띄워버리냐. 이거는 그냥 진짜 10까지 있는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까지는 일단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 네. 10까지 그러니까 테스트 여기가 네 맞아요. 네. 소스에서 이미지 소스 아 물론 일단은 들어가 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10까지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스 물론 그러면은 뭐 아이폰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중국에서 아 이거는 이거는 프로젝트 GS 아 원래가 그러면은 그러면 잠깐만 아니 홀로 있다. 끈거리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왜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설정돼 있다는 게 여기를 말하는 아 실까지 그래서 그 뒤에 추가된다는 게 그러면은 근데 그 경우에 이미지가 뭔지 모르잖아요. 서블리 이해 조금 잘못된 써보는 너무 이거를 해주네. 그게 귀여운 거죠. 진짜. 맞지. 우리가 이미지까지 별로를 지금 지정했잖아요. 이거가 이제 해가지고 뒤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뭐뭐 JSP 점 이미지 하고 IP 해가지고 얘가 된다. 진짜 그렇게 돼 있어. 여기서 JS 취업 다음에 시합하는 이미지라고. 취업 다음에 그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 여기에서 이제 IP가 파일을 그대로 놔놓고 제가 파일이 스트레스 파일로 진짜 없으니까 모두가 없으면 그러면 한번 폰파일 때 여기 뭔가 이미지를 지정해주면 파일 도구로 바꿔버리니까 그걸 써보겠어요. 옛날에 폰파일 때 문제 없으면 일단 이미지까지 적으로 바꾸고 찾아가야 돼. 여기다가 지정해준 거예요. 이미지까지 아직 아이디는 지정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폴더를 두개의 스트레스 그 JSP 폴더 안에 이미지 그 넣어서 스태틱 안에 이미지 해석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실제 파일 경로도 실제 파일 상대 경로로 저장하고 실제 파일 경로를 그 JSP 폴더 안에 스태틱 안에 이미지 폴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거기에다가 저장시켜놓고 이제 저희가 이미지 불러올 때는 SRC에서 정한 그 파일 이름 이런 서브릿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죠. 이미지 슬래시 이미지 슬래시 그다음에 파일 이름 이렇게 하니까 불러와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거를 그냥 지금 이거 서블렉스 안 쓰고 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여기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업로드를 할게요. 여러분. 그럼 등록만 그렇게 그 경로로 해주면 되겠네요. 등록만 그 경로를 출력하는 것도 그냥 슬래시 이미지 하고 그다음에 그 파일 이름 거기 출력하면 불러와. 그러면 어디요? 이것만 바꿔서 네. 뭐라고 하죠? 그리고 받아올 때 이거 7이다, 6이다.
아까 위에다 써놨구나. 받아올 땐 이렇게 받았고. 아, 이거 그대로? 점점 슬래시 이미지 슬래시 하고 그다음에 네임 해가지고 네임이 아니라 파일 아, 그렇게 딱 해서?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권장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에 그 코드가 파일 경로가 픽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버 측에서 관리를 하면서 파일 경로를 바꿨어. 근데 얘는 이대로 남아있으면 따로 노는 거죠, 사실. 그런 파일 네. 일관성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얘만 딱 바꾸면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가서 HTML도 찾아가서 바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페이지가 50페이지면 50페이지 다 가서 똑같이 스태틱 어쩌고 했던 거를 파일 이름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스태틱 어디라고 하는 경로 말고 다른 경로로 파일 업로드 경로를 바꾼다. 그러면은 스태틱 어쩌고를 다 모든 페이지에 가서 다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죠. 그냥 얘를 그냥 그대로 여기에 가져와서 파일 이름으로 가져온 거죠, 지금. 그거는 권장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유지 보수 때문에. 네. 뭐 그렇게도 일단 뜨긴 뜨죠, 이미지는. 네. 이런 경우가 불러지면 이것도 한 개씩 불러지는 거. 그래서 아,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여기가 불러와 지니까 여기에 우리가 슈퍼함의 이미지까지 경로를 지정해놨잖아요. 그 경로를 불러오기 위해서 근데 그 경로를 불러올 때 얘가 셧다운 이미지가 붙어 있으니까 네. 이미지가 불러올 때 아. 보이시는 게 어디가 그러면은 이미지가 그렇게 불러와지는 거야. 저까지 보네. 여기서 근데 이펙트로 해가지고 하나씩 더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앞에서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일단 돌아오세요. 네. 또 이따가 하고 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이렇게 상품 목록 나오는 거는 이미지가 없는 애들만 제가 지워보면 우리가 아직 삭제하는 기능은 없잖아요. 뭐 삭제도 만들어주면 되고 이미지가 있는 것만 한번 데이터를 남겨볼게요. SQL 편집. 여기서 소문자로 다 바꿔버리네. where file is null. 좋은. 그럼 8개를 지워버렸고 조회보면 딱 이미지 있는 것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상품 등록해서 또 여러가지 썸네일하고 같이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지금 제가 적용한 방법은 조금 어렵더라도 이 이미지나 이런 파일에 대한 어떤
처리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파일 경로 자체로 서버 측에 있는 경로 자체를 직접 접근해 버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너무 큰 이미지인 경우에 유튜브나 이런 큰 사이트들은 실제로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원본 영상이랑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는 작은 데이터의 영상들을 추가로 이렇게 인코딩해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 전송 시간이 좀 느리다 하면은 4K 영상에서 해상도가 낮은 영상으로 변환해 주거나 반대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서블릿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떤 운영체제에 따라서 혹은 브라우저에 따라서 변환된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걸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만약에 이미지 없이 등록을 해보세요. 그럼 에러가 나나요? 이미지 없이 등록하면 파일 그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은데 걔를 이제 등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널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파일 없이 등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기본 이미지 있죠. 이미지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기본 이미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파일을 등록 안 하고 만약에 요청을 보냈다 그러면 어디에요? Add Pro인가요? Add Pro에서 파일 데이터는 여기로 넘어오죠? 그쵸? 그럼 여기에 넘어왔을 때 이 아이템이 지금은 경로를 바로 지정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이템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템이 없는지 여부를 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나? is memory form feed 아마 얘가 널인지 아닌지가 뜰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아이템이 널인지 널이면 뒤에 작업 진행할 필요 없고 다음 반복으로 넘기면 되겠죠. 이게 체킹이 되나 한번 해보죠. 이미지 올리지 않고 등록을 했을 때 그래도 그 전에 걸리나 보네. 봅시다. 얘가 널이 아니라 뭔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음, 아마 파일 이름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뭔가 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디서 이제 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한 번만 요청을 해서 콘솔을 한번 볼게요.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54행 여기도 문제지. 일단 이 파일 이름이 뜨는지 한번 보죠. 파일 이름이 뭐로 뜨는지. 아이템이 널이거나 아니면 가져와 봤는데 파일 이름이 없을 수도 있겠죠. 파일 이름이 널이거나 아니면 뭐 빈 문자열이 있을 수도 있죠. 체킹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파일 올리지 않고도 등록이 들어가나요?
상품 등록. 그래도 등록이 되죠. 그럼 이랬을 때 여기 딱 요청을 하면 파일을 조회했을 때 그 파일 데이터에서 파일 컬럼에 파일 경로가 널이겠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파일에 대한 정보가 없겠죠. 그런 애들은 기본 이미지가 보여지도록 세팅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그 서버의 이미지 경로를 가리키게 한다. 서블릿을 거쳐서 응답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 이미지를 컨트롤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쵸? 그냥 예를 들어서 a.jpg를 가리켰어. 근데 이 파일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액박이 뜨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id를 가리켜서 id p1001이 만약에 요청했는데 얘는 파일 경로를 이미지를 등록한 적이 없어. 널이야. 그러면 기본 이미지가 뜨게끔 대체 이미지를 응답해주면 되겠죠. 자, 그거까지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널 체크 얘를 해주세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미지 선택 없이 업로드한 경우가 되겠죠. 업로드한 경우 널 체크. 등록이 되겠고,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이미지 서블릿에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없는 애들은 아이디 가서 데이터베이스에 상품 정보 조회했을 때 얘가 없겠죠. 파일이 널이겠죠. 아까 전에 저게 올바른 거였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 기본 이미지는 서버에 일단 기본 경로에다가 세팅을 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기본 경로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 이미지는 제가 그냥 하나 빠르게 만들어서 스태틱 폴더에다가 같이 넣어서 보도록 하죠. 자, 아무거나 하나 만들면 되니까 이미지 자, 제가 채팅창으로 이미지를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no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을 여기다가 세팅해 두세요. 네. 별거 없어요. 요거예요. 얘를 세팅해 놓고
얘 경로를 지정해주면 좋겠죠. 노 이미지. 그럼 얘 경로는 여기 프로퍼티에 들어가면 복사해놓고 프로퍼티 들어가면 여기 로케이션 뜨죠? 얘를 복사해서 얘가 없을 때는 이 경로가 지정되도록. 그러면 이미지가 없는 애들은 이렇게 상품이라는 기본 이미지가 뜨죠?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로케이션이요? 그게 그거 아닐 텐데. 노 이미지를 클릭하고 프로퍼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로케이션 뜨죠? 얘를 복사하시면 돼요. 문자를 안에다가 넣을 때는 백슬래시 두 개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사실 뒤에 있는 것들은 막 이것도 중요한 게 없긴 한데. 이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에서는 우리가 백슬래시 n, 백슬래시 t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다음 개행 아니면 템만큼 공백 그 기호로 쓰이기 때문에 백슬래시 자체를 문자열 안에서 표시할 때는 백슬래시 백슬래시를 써야 백슬래시 하나가 돼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진도를 더 나가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할 텐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좀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될 게 있어요.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조금 버겁더라도 우리가 괜찮으세요? 다 사실 지금 JSP 서블릿이 내일까지 끝은 아니에요. 내일까지 끝은 아닌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아이디 저장해서 로그인 하는 거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보지 않기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로그인 하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전반적인 이해를 위주로 가고 코드를 좀 준비된 코드로 좀 많이 볼게요. 그리고 그 이해와 질문에 대한 해소들을 제가 안 하고 그냥 나가지는 않을 거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내일은 그 일단 먼저 진도를 좀 따라잡고 그 다음에 다시 리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리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프로젝트 때 어차피 또 내가 만들려면 또 봐야 돼요. 그렇죠? 프로젝트 할 때 내가 만들려면 다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일은 조금 땡겨 볼게요. 그걸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오늘 했던 내용 좀 정리해 보세요.
Recording. 아, 이거